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오늘도 안녕하게 소통하셨나요? 지난 영상 선배의 대화법에서 후배들과 서슴없이 잘 지내는 이 선배들의 소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후배들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선배한테 사랑받는 법, 상사에게 잘 보이는 법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관계로서 어떤 후배들이 선배들과 소통을 하며 지내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배들의 소통법에 대한 영상에서도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맞아요. 이 선배도 후배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연한 건 없죠. 선배니까 당연히 밥 사고 커피 사고 선배니까 당연히 해줘야 하고 최근에는 조직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먼저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혹은 각자 더치페이 하기도 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아직도 다른 것들은 동등한 관계, 수평적인 문화를 외치면서도 밥은 선배가 사야지 하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주변의 몇몇 직장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회사에 따라서 반응이 너무 달라서 이것도 참 놀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누가 밥을 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조직의 문화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니 이 정답은 없지만 핵심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선배가 밥을 사면 당연히 얻어먹는 게 아니라 커피 정도는 사거나 혹은 잘 먹었다고 진심을 담은 감사 표현은 해야 한다는 거죠. 선배가 일을 가르쳐 줘도요. 아니, 선배니까 당연히 알려줘야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선배도 바빠요. 그런데 시간 내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려줘서 감사하다 정도는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후배라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선배, 후배를 넘어서 모든 인간관계에 통용되는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뭘 모르겠는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봤는데 안 된다면 뭐가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감사한 것도 죄송한 것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몰라서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과 이러이러한 부분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느낌이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선배도 후배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선배가 일을 1번부터 10번까지 쭉 알려주고 나서 후배가 2번이 좀 더 궁금합니다. 5번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다시 알려주고 말해줄 수 있지만 다 모르겠어요 하거나 고개만 갸우뚱하고 있으면 선배는 뭘 도와줘야 하는지, 하다못해 이걸 도와줘도 되는 건지 이 선배도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선배님, 저 너무 힘들어요. 힘들 수 있죠. 하지만 힘든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해요. 이 후배가 무엇이 힘든지 알아야 선배도 도와줄 수가 있죠. 힘들다는 티를 내긴 내는데 뭐가 힘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면 선배나 다른 동료들이 눈치만 보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일이 많아서 힘든 건지, 일을 몰라서 힘든 건지,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건지, 직장에서 일이 힘든 수십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왕이면 선배도 후배도 서로 힘 빼지 말고 무엇이 힘든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서로 좋잖아요. 고맙다는 표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도와줬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밥을 사줬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모르는 걸 알려줬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한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것은 선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점심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가 몰라서 정말 난감했는데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시를 직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배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예시를 직접 보여주니 더 이해를 잘 하는구나
하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선배도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또 예시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이 정상적인 선배라는 가정 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정확히 자로 잰 듯이 일이 딱딱 맞게 돌아가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럴 때 가만히 선배의 지시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대안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 김 대리가 정사원에게 점심 도시락 주문을 요청했어요. 우리 늘 먹는 데 있죠? 요 앞에 식당에 도시락 주문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마침 식당이 휴무인 거예요. 이때 정사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식당 닫았는데요 라고 말하며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선배의 지시나 결정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 식당 닫았던데 그 옆에 땡땡 식당에서 주문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며 선배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여기에서 핵심은 그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회의를 하다 도시락을 먹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그 식당이 닫았을 때 밥을 굶을 게 아니니까 다른 대안책을 찾아야 하잖아요. 선배가 김주임 거래처에 전화해서 재고 확인 좀 해줘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김주임 거래처에 재고 확인 됐나요? 라고 선배가 묻습니다. 선배가 무언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재차 물어보기 전에 확인을 마치거나 혹은 확인이 안 된다면 될 때까지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선배님, 거래처에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오후 중 다시 확인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대안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죠. 이때 가장 지양해야 할 표현으로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되던데요? 등이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보면 같이 일을 하다가도 꼭 내가 하고 말지 라든가 나 같은 사람 3명만 있으면 우리 회사 진짜 잘 돌아갈 텐데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자기 혼자만 일하는 줄 아는 자뻑 스타일인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선배도 일일이 하나하나 지시하고 결정하는 게 버거운 상태일 수도 있어요. 선배도 사장이 아니잖아요. 같은 직원인데 혼자 지시하고 결정하고 수행까지 하려면 선배도 힘들 수 있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디어, 대안책을 제시해주는 것만으로도 선배의 심리적인 부담, 시간을 아끼는 물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엊그제 입사한 신입사원이 아니고서야 그리고 회사의 한 명뿐인 대표가 아니고서야 우리 모두는 회사에서 누군가의 선배이자 또 누군가의 후배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죠. 선배니까, 후배니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직급과 직책은 있지만 그게 인간관계의 계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